저는 25년 동안 모발 노화와 색소 변화를 연구해온 정혜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얀 머리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자연의 흐름이라고 믿으십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연구 현장에서 생강에 특정한 이것을 더했을 때 색소 활동이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목격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결과였거든요. 이미 멈춘 줄 알았던 멜라닌 활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 저는 지난 20년간 쌓아온 지식을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백 명의 사례를 추적했고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던 새치 문제가 실은 우리 생활 속 아주 작은 요소들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얀 머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한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생강과 이것의 조합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 걱정도 적으면서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방법을 모른 채 비싼 제품만 찾아다니시거나 아예 관리를 포기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색소 활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생활 습관에 반응합니다. 두피 온도 하나만 조절해도 달라지고 물 온도 하나만 바꿔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머리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치가 늘어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특정 계절에 유독 하얀 머리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얀 머리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새치가 늘어난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보인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 친척인 큰형님도 69세 무렵부터 새치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셨어요.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형님은 평소 건강 관리를 꽤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식습관도 좋은 편이었는데 유독 머리색만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연구하던 내용을 말씀드렸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생강과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절하고 두피 온도 관리에 신경 쓰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데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형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치가 늘어나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졌고 기존에 있던 하얀 머리 중 일부는 색이 조금씩 진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변화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일상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던 부분이 줄어드니까 외출도 더 편해지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훨씬 즐거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입니다. 색소 활동의 변화는 단순히 머리색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러한 변화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고 사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모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생강과 이것이 어떤 원리로 모발색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두피 온도가 색소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간과하십니다. 두피 온도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의 활동을 직접 좌우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색소를 만드는 효소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마치 추운 날씨에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느려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국내 두피노화 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두피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색소 활동 속도가 10% 이상 줄어든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겨울철에 새치가 유독 많이 늘어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과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김우철 66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건강을 위해 찬물로 머리를 감으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찬물이 두피를 자극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대요. 그런데 찬물 세척을 오래 하시면서 새치가 눈에 띄게 빠르게 늘어나셨습니다. 본인은 그 연관성을 전혀 몰랐죠. 제가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바꿔보시라고 권했고 두피 쪽 온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만에 색치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지더라고요. 물론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두피 건조를 심하게 유발하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머리 감을 때 물 온도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색소 활동에 가장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이 혈류 흐름을 높여서 색소 활동을 돕는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이 모근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 자연식품 연구소에서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 생강 추출물이 모근 주변 혈류 개선에 실제로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혈류가 좋아지면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도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윤태진 72세님은 평소 생강을 차로만 드시던 분이셨어요. 생강차를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는데 새치는 계속 늘어나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차로만 드시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해 보시라고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라서 소량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적당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윤태진 님도 활용법을 바꾸신 뒤 새치 증가 속도가 확실히 완만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생강을 어떤 형태로 드시나요? 차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함께 시도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강과 함께 쓰였을 때 색소 활동을 더 자극하는 보조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생강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특정 성분과 조합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아시아 식생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특정 성분 조합이 두피 내 색소 생성 효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소개됐어요. 단순히 두 가지를 함께 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비율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조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백정수 70세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셨던 분입니다. 생강도 써보시고 다른 천연 재료들도 여러 가지 시도하셨는데 특별한 효과를 못 느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강과 이것의 정확한 조합 비율을 알려드렸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새치 증가가 거의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강과 이것을 정해진 비율로 섞되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임의로 조합하시면 되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증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독으로 쓰는 것과 조합해서 쓰는 것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두피 건조는 색소 활동에 정말 큰 방해 요소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세포 활동 자체가 둔화되거든요.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노화환경연구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건조한 두피 상태가 색소 활동을 평균 15%나 늦춘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두피가 건조하다는 것만으로도 새치가 15%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상호 68세님은 겨울만 되면 새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만 되면 유독 심해진다고요. 알고 보니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아져서 두피가 극도로 건조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습도 관리만 신경 써도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극 없는 두피 보습도 중요하고요. 다만 기름기가 많은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가습기를 쓰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두피 건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려움이나 각질이 생긴다면 이미 상당히 건조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속 스트레스가 멜라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그 영향이 모근까지 미치게 됩니다.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마음이 안정되면 멜라닌 생성 속도도 안정화됩니다. 일본 생활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 수준이 모발 색소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일수록 새치가 빨리 늘어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새치가 적다는 겁니다. 이기훈 64세님은 정말 바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달라지셨습니다. 수면을 규칙화하시고 짧은 호흡 운동을 하신 뒤로 새치가 더 이상 늘지 않으셨어요. 과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니까 적당한 수준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게 더 효과적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색소 활동은 안정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새치 증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확장된 실천 전략을 더 넓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요소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피 순환을 위한 하루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피 순환이 좋아지면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색소 활동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관리하시는데 실은 저녁에 하는 게 회복 효율이 훨씬 높아요. 우리 몸은 밤에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잠자는 동안 세포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두피 순환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밤사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손바닥으로 두피를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문지르기보다는 살짝 눌러주는 방식이 좋아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손바닥의 온기가 두피에 전달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해도 되고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해도 됩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두피 순환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생강과 이것을 사용하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써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섭취 타이밍과 사용 타이밍이 색소 활동 변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복에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강의 강한 성질이 위를 자극할 수 있고 두피에 직접 쓰는 경우에도 공복 상태에서는 몸의 반응이 과할 수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시간은 저녁 식사 후입니다.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난 뒤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대에 사용하면 몸의 흡수율도 좋고 부작용 위험도 낮습니다. 저녁에 사용하면 밤사이 성분이 천천히 작용하면서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쓰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사용 빈도는 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하시는 것보다 격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두피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주 2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대가 가장 편하신가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시간을 정하시되 가급적 저녁 시간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조 대비 수분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피가 건조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실내 습도만 적절하게 조절해도 두피 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시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보통 30% 이하로 내려가는데 이 정도면 두피에는 정말 가혹한 환경이에요.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 정도 습도를 유지하시면 두피 건조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어요. 가습기를 쓰시는 게 가장 좋지만 없으시다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물은 자연 가습기 역할을 하거든요.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피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무향이거나 천연 성분으로 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안 습도 관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습도계를 하나 구입하셔서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 안정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짧은 이완만으로도 색소 활동은 충분히 안정됩니다. 장시간 명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짧은 반복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3분만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회복 호르몬이 올라가죠. 이 상태가 되면 밤사이 세포 재생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두피의 색소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색소 활동이 억제되지만 이완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복잡한 명상 기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시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잠드는 과정이 편안하신가요? 뒤척이시거나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모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열 사용은 색소 활동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드라이어를 자주 쓰시거나 고온으로 말리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조기를 사용하실 때는 온도 조절이 필수입니다.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바람이 훨씬 안전해요. 두피에 직접 열이 가해지면 색소 세포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한번 손상된 세포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건조입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70% 정도 제거하신 다음에 약품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방법이 두피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염색이나 펌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약품이 두피에 직접 자극을 주거든요. 꼭 하셔야 한다면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시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머리를 어떤 방식으로 말리고 계신가요?
빨리 말리려고 고운 바람을 쓰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얀 머리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오래된 상식을 완전히 다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실이 실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생활 속 아주 작은 요인들이 색소 활동을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피 온도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찬물로 머리 감는 습관, 겨울철 낮은 실내 온도, 이런 사소한 것들이 멜라닌 생성을 10% 이상 떨어뜨립니다. 건조한 환경은 15%나 색소 활동을 늦춥니다. 스트레스는 또 어떻고요? 이 모든 게 쌓이면 새치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만 해도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생강과 이것의 조합처럼 단순한 원리라도 두피 환경이 따라주면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물 온도를 바꾸고 습도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관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새치가 빠르게 퍼지는 건 당연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외출하는 게 꺼려집니다.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은 양의 변화라도 본인은 크게 느끼십니다. 새치 증가가 멈추거나 느려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안도감을 얻으세요. 거울 보는 게 편해지고 외출이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이 뭘까요? 바로 저녁 시간대에 두피 온기를 살짝 높여주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손바닥으로 두피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두피 순환이 좋아지고 색소 활동이 안정됩니다. 그 다음은 물 온도 바꾸기입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쓰세요. 이것만으로도 색소 활동이 10%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도 신경 써주세요. 젖은 수건 하나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두피 건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강과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순서와 안전한 비율, 그리고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완전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더 많이 소개하면서 단계별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새치 관리하시면서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게 어려우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라도 선택하셔서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